일단 헝가리 방문 관계 중에 이제 헝가리가 우리한테 올인을 하려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헝가리가 너무 극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왜냐면 이제 정도까지? 오스트리아 때 봤잖아. 부담스러운 거지. 왜? 오스트리아만큼의 경제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저도 알았어요. 헝가리가 유럽의 EU 국가들 중에 대한민국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들만. 네. 압도적으로 그것도. 제일 많던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유럽이랑은 사실상 거래 끊고 지낸 거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쪽하고 무역 거래가 이렇게 없고 투자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유럽 시장을 완전히 비우는 상황에서 이만큼 수출을 한 거예요. 근데 헝가리를 비롯해서 이 유럽 안에 있는 이번 그 4개 국가를 비롯한 중소 국가들, 그러니까 EU 안에 약간 개도국 같은 분위기의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역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또는 그 나라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의외로 유럽 시장에 큰 포션을 대한민국 산업이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게 동아시아 처음 볼 때 그 느낌인 거야. 우리 아세안 그 방문해갖고 미래 가능성 보고 할 때. 네. 네. 근데 벌써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뭐 아직까지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도 없는데 네. 이미 뭐 650개 정도 우리나라 그룹이 들어가 있고, 뭐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기업도 거기 헝가리에 생산 공장이 있어요? 헝가리 자체에서 완성차 공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전부 내연기관 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탄소 배출 많이 되고 조립하는데 인력 비싸게 맥히니까 헝가리 와서 많이 했거든. 왜냐면 헝가리가 옛날 체코하고 같이 구소련 때 소련 때. 예, 그 유럽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저렴한 차들을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 갖고 EU 처음에 통합됐을 때도 이 헝가리 고물차들이 많이 이제 유럽으로 그렇게까지. 일부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그 배터리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욕심이 생긴 거야, 헝가리 입장에서는. 야, 앞으로 대세가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뭐 배터리만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배터리 공장이 있어. 야, 차체 만드는 거야. 우리 그것도 그럼 못해. 그동안 우리가 소련 때부터 생각해 놓고 보면 자동차 선진국이거든. 그럼요, 헝가리가. 그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SDA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냐면 SDI가 그동안은 OEM으로 주로 생산을 하다가 헝가리 공장을 베이스로 해갖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동차 회사에 주문 받아서만 생산하다가 이제 그 삼성 배터리 자체를 전에 얘기한 접는식, 최신식 원통형 말고 이 각형 배터리 이 모델을 갖다가 삼성 브랜드로 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나라 국가든지 또는 새롭게 생기는 전기차를 해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사다가 조립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유럽에는 의외로 군소 자동차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군소 자동차 회사들이 많고 되게 쉽게 만드는 이런 일종의 이제 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할 때 SDI 배터리를 그냥 사갖고 쓰면 되는 삼성 거를. 네, 삼성 거를 받아서 사서 쓰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성능이 워낙 우수해. 중국제하고는 비교가 안 돼. 특히 겨울에는 그 성능차가 더욱더 뛰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스페인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만 산업적 역량으로나 또는 어떤 대한민국의 유리한 거래 지형을 따지자고 치면 헝가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산업의 일종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헝가리에는 뭐 독일의 메르세데스, 아우디, 오펠, 일본은 뭐 스즈키, 중국의 BYD 뭐 이런 공장이 들어와 있긴 있대요. 네. 네.
BMW도 헝가리에 공장을 뭐 건설 중이라고. 거기가 늘 이게 아까 얘기한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뭐 소재라든지 부품 산업, 인력 조달, 숙련도, 인건비 뭐 여러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그 돋보이는 그 신흥공업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는 헝가리, 하나는 폴란드입니다. 네. 근데 폴란드는 조금 저기 좀 세고요, 정치가. 우파들이 세고 그래갖고 헝가리 측이 이제 좀 만만하기도 한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문화나 잘 알지만 중국 애들이 헝가리에 가갖고 돈을 많이 발랐거든요. 중국 안 바른 데가 없네. 헝가리에 특히 많이 발랐어요. 헝가리 대학교나 뭐 이런 교육기관에다 많이 바르고 유학생들도 많이 보냈죠. 근데 헝가리 쪽에서도 이제 중국 자본들이나 세력들이 이렇게 몰아내고 있는 단계죠. 예전에 우리가 저기 한번 다뤘던 적이 있죠. 네. 그 국제뉴스 프로젝트에서 중국 대학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푸단대학교 예. 지점을 거기다 세우려고 그랬지. 지점이 아니라 캠퍼스. 그게 그거지 뭐. 걔네들 그것도 사업이잖아. 지점이 푸단대 뭐예요? 지점을 세워가지고 없어 보여. 이 학생 비자를 쉽게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력을 거기다 송출하려고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헝가리가 그걸 눈치채고 얘네들 오면 여기 상권부터 시작했고 부동산 작살난다라는 거를 알고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막아버린 거죠. 네. 네, 그리고 헝가리하고 우리하고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자로 격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6건의 양해각서 및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록 관리 분야,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보건산업혁명, 그다음에 문화예술 협력, 외교훈련 협력, 그리고 청소년 교류 가족 정책 협력, 뭐 이런 거를 협력을 했습니다. 뭐 그 문화적인 부분 교류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4차 산업 관련해서 공동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우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비롯한 모터 기업들, LG 같은 거겠죠. 지속적인 헝가리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헝가리 쪽에서도 뭐 그런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뭐 디지털 경제, 그다음에 네. 인공지능 AI, 거기에 관해 가지고 인적 교류,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통신 분야 협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그 가족 정책 협의 이런 부분 안에서 살짝 이제 헝가리하고 우리하고 또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게 또 헝가리도 유럽 안에서는 이게 약간 이민족으로 그러니까 그 게르만이라든지 그 앵글로색슨하고는 좀 다른 민족으로 좀 그 대장 분리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 동양 쪽 이슬람이라는 게 약간 이제 그 사실은 중동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얼굴이 뒤에 나오는데 예. 약간 동양 쪽 느낌이 있긴 그래서 있어요. 약간 훈족 계열들. 몽골 느낌인데. 그렇죠. 몽골 느낌. 옛날 훈족이나 뭐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의 후예가 또 헝가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안에서는 약간 외모도 그렇지만 성향도 동양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억지로 얽어매면 또 옛날에 그 고조선 10국 중에 또 하나의 후예인 거고 네. 고구려 때 우리가 혼내줘 갖고 헝가리 쪽에 가갖고 거기 가서 정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역다 보면 다 된다.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 고조선이 지구 문명의 원조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들은 얘기는 여기서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젠가 아니, 이걸 밖에서 하지 이게 마. 역사가 돼요. 밖에서 하지 마. 네. 밖에서 하지 마요. 근데 이제 네. 뉴스에는 지금 뭐 없는데 네. 이 헝가리 쪽에서 또 그 스페인 보고 배운 거지. 옛날 우리 그러게요, 지도를. 고지도를 또 찾아가지고 또 그 김정숙 여사한테서 선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독도 그림 이런 게 좀 없고 좀 해안선 같은 걸 그려놓은 뭐 지도인가 봐. 그래서 뭐 소동해가 네. 그려져 있는 옛 지도를 김정중 여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진짜 헝가리가 정말 스페인을 다 따라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따라하냐? 그 의장대 그 서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보면서 아 얘들이 정말 칼을 갈았구나라는 게 예. 아니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는 뭐 없다는 소리잖아요. 아예 이제 아예 관심이 없는 거지. 일본은 뭐 모르겠고 일단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 봐요 김태형님이 울 마님이 유튜브 끊으라고. 그러니까 서희 아빠님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랬잖아요. 네. 우리끼리만 해야 돼. 예. 아니 근데 헝가리에 김태희가 밭을 맨다고요? 이상훈님?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 옆에 벨라루시나 벨로루시 얘기하는 거 이 아니에요? 사람들 저쪽으로 가야 네. 됩니다. 갑자기 헝가리를 확 가보고 싶어지네. 네, 아무튼 그래서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이 대한민국 전기차를 비롯한 소재 부품 산업들의 어떤 혁신적인 유럽 진출 기대해봐도 된다. 네. 관련 주식은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관련 주식요? 네. 근데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보면은 그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하고 문 대통령하고 얘기를 한 것 중에 보면은 헝가리에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응. 헝가리, 체코 뭐 이런 동유럽, 중유럽 쪽 의대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많이 가 있죠. 예. 한때는 이제 베트남이라 필리핀이 네. 우리나라 의사 양산에 또 많은 역할을 했었던 대학이었는데 요즘 이제 필리핀이 워낙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간 거죠. 유고에도 또 그런 대학들이 좀 있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의사 면허증을 따면은 어쨌든 유럽 내에서는 유럽 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를 따면 한국에서 개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언젠가 EU가 이제 지적재산권 하겠죠. 협의가 되면 되면. 네, 거기에서 딴 거 가지고 또 우리나라 와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근데 중국에서는 안 돼, 씨. 예? 왜 화를 내시죠? 그리고 내가 이 있거든. 아유, 내가 중국 중의사 학위를 딸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네. 헝가리는 과학기술과 의학이 매우 발전했고 mRNA 백신 핵심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또 헝가리인이래요. 아니 한때 헝가리가 강국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헝가리의 백신 연구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이 위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튼 뭐 모든 걸 다 달라는 거야 헝가리 입장에서는 지금. 근데 헝가리가 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을 하면 헝가리와 가장 먼저 공유를 해달라.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너지 저장 기술이라. 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에너지 모르면 저장 기술, 잠깐만, 수소? 수소죠. 네. 수소 그 다음이 이제 토카막 그러니까 그 인공태양 관련된 것도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카막 관련한 연구는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가 뭘 꺼내 넣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건 그 정도 하시고요. 그 슬로베니아가 뜬금없이 어저께 FA50을 10대를 샀어요. 네. 네. 이게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가 뜬금없이 슬로베니아하고 슬로바키아가 예. 달라요. 슬로바키아가 FA50을 사서 이거 공격기거든요. 네. 이 전통적으로 이게 여기는 소련의 텃밭인데 러시아의 텃밭인데 우리 비행기가 국산 비행기가 수출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부분 하에 물론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한번 탔던, PPA를 해주셨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네. 그만큼 이 국방 무기 분야에서까지 유럽 진출이 지금 시작된다고 치면 그렇죠. 이게 들불처럼 주변 국가로 싹 이게 퍼져 나갈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한국과 비세그라드 그룹 여기 이제 정상회담 열리고 있는데 거기 가는데 우리 방위사업청 강은호 방사청장도 여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국산 공격기 FA50의 슬로바키아 수출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 소식이죠. 이 아까 그 비세그라드 그룹 4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슬로바키아고요. 그래가지고 각각 방산 증지 협력을 협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나라에서는 경제력 때문에 말하자면 자국 보호를 위한 전투기를 살 때 구형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신형은 사도 유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게 된다고 하면 단순하게 저거를 비행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운영 유지 기술 노하우까지 전부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정비창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훈련하는 거
그 전투기 조종사 훈련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샘플로 해갖고 팔아먹은 다음에 조만간 이제 저걸 무인기로 전환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바키아가 노후 고등 훈련기가 있대요. 근데 지금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EPA 50을 지금 MOU를 맺었는데 10대고요. 5억 달러, 우리나라로 5,9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께 가성비 대비해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이고요. 네. 성능 면에서도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추가 그 개량형에 대한 예고를 미리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 세계 그 고등훈련기 시장을 비롯한 경량 전투기 시장 자체를 FA50이 싹쓸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기대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방금 기사에서 1시간 전에는 이제 MOU를 맺었다 이런 네.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팔면은 우리나라가 국산 항공기가 유럽, 그러니까 EU, 그 다음에 나토 국가에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경제 영토가 열려가고 있는 이 중대차한 시점에 국내 언론이 보도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요. 다음은 그 기후 위기 관한 그 확대 방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수소 경제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유럽에도 조림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이 기후가 그동안 너무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딱 올 만큼만 오고 올 때만 오고 올 양만 오고 그래갖고 별다르게 위험 요소를 못 가졌었는데 지금 올 여름부터 비가 장난이 아니게 와요.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도시 기반 시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산의 함수 능력을 높여야 돼요. 물을 먹는 능력. 그렇죠. 그래서 수종 개선부터 시작해갖고 산에서 쏟아지는 토사나 물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심의 피해 없이 산사태 없이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조림 산업 내지는 조경 산업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러니까 탈탄소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조림 산업이거든요. 이번 기후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가장 돋보이는 게 대한민국의 조림 산업이 본격적인 수출 상품으로 시스템화돼서 나가기 시작할 거라는 예고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안에서 어느 국가가 한국이랑 먼저 손을 잡을 거냐? 한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원하지만 프랑스나 독일보다는 헝가리나 폴란드 같은 주변 국가부터 먼저 손을 뻗을 것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여기 손흥민도 등장을 했군요. 네. 이거는 이제 거기 가세요? 네. 벌써 몇 개 뛰어넘었는데. 네.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왜 싶어. 뒤로 가세요 다시? 그냥 송 작가님 마음이야. 그냥 해. 넘어간 줄 알았는데. 헝가리 총리가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푸스카스상 손흥민 선수가 그때 2019년에 받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이 총리가 또 축구 선수 출신이래요. 우리가 헝가리한테 월드컵 나가고 9대0인가 그렇게 진 그 역사가 있어서 우리 헝가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걸 축구 얘기를 하다니. 축구 얘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여튼 뭐 이래저래 유럽 국가들하고도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기대했던 게 이제 경제인 모임 네. 어느 정도 규모로 벌릴 것이냐. 누구누구 갔나. 누구누구 갔나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향기.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일단 최태원 회장이 어제 얼마를 썼다 그러더라? 썼어요 돈을? 13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든가? 네,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네. 그 언론에. 아니 최태원 회장이 지금 대한 상위 회장입니다. 네, 상위 회장인데 SK 그룹으로 해갖고 130조 원 투자를 통 크게 공약을 던졌습니다. 그래. 돈도 많어. 여동생도 보내면 안 되지. 전 재산도 3조밖에 없어서 1조밖에 위자료 못 주면서 130조 원이 네 돈이니? 네, 아무튼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갖고 VVIP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님 나 잘했죠. 그러니까 나랑 내 동생 보내지 마요. 뭐 이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지. 제가 지금 국내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갇히게 되면 이 투자 못 해드립니다. 네. 나중에 구명운동할 때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아무튼 뭔가 본인의 역할에 대한 펌핑을 열심히 때리고 있어. 나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밝히면서 일단 열심히 해야죠. 일단 할 수 있는 투자 만큼. 관련된 거 하고 있는 거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 자,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갔냐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 네. 유정열 코트라 사장, 여기까지는 공무원. 네, 그리고 당연히 갈 사람 전영현 삼성 SDI 대표, 중요하죠. 김형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 이 양반도 네, 그리고 뭐 기아차 전무 유럽 총괄,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사장 추종석 부사장 유럽 총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헝가리 수출청장, 투자청장, 그다음에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기업단체 대표 등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언급됐던 기업들은 무조건 여기 가갖고 깃발 꽂는다는 거잖아요. 합체한다는 거잖아. 기아차, 삼성전자, 삼성 SDI, SK, 셀트리온 뭐 이 정도는 가겠죠. 네. 네. 이제 어느 시점에 갈지는 모르겠으나 내년 이후, 내년 중반기 또는 그 하반기 이후에 반드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투자 규모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그럼 만나서 상의도 안 해보고 130조 던져주겠다는 최태원 같이 적극적인 어떤 그 액션을 안 취하고는 있지만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보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하고 헝가리 수출입은행이 뭐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 요 공동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협력을 하기로 했고, 코트라하고 폴란드 투자무역청은 배터리 자동차, 그린 에너지 원전 신공항 등 이런 프로젝트 협력할 거고, 그다음에 코트라하고 헝가리 투자청은 그린 디지털 분야의 투자 유치 협력, 그리고 한국 클리노믹스가 뭐예요? 클린 뭐 노믹스인가? 아무튼 요거랑 헝가리 메디컬 클러스터 간 바이오 헬스 협력, 그다음에 한국 산업기술시험원과 프라 공대 간 산업 디지털 전환 협력, 뭐 요런 거. 근데 여기 빠져 있는 게 네. 지금 원전 관련해 가지고 네. 슬로바키아를 비롯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 그 스마트 원전 관련한 네. 아마 투자 내지는 건설 유치 같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폴란드 네. 투자무역청하고는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우리 국내에 있는 언론들이 가짜 뉴스라고 학을 띠면서 지금 뭐 탈원전 산업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수로 원전이 아니라 스마트 원전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경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 가갖고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사업 한다 하니까 국내에 지어놓은 화력발전소가 뭐 투자가 70조가 넘게 됐느니 뭐 어째는 상황에서 그거 다 꺾는다는 얘기냐 어쩌냐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비롯한 이와 같은 협약들 내용들을 억지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안에서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추진한 4세대 원자로가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기존에 있는 경수로를 유지하고 경수로 건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일단 원전 마피아 그룹은 2단계를 가기 싫다는 거야. 그냥 예전에 쓰던 거 쓰자는 거죠. 예전 거 그냥 고쳐서 쓰고 앞으로도 예전 거 똑같이 짓자는 거야.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료 조달부터 원천 기술 자체가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로얄티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대한 수선 수리에 관련된 소모 부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국익과 상관없이 신제품, 좋은 제품 사지 말고 그냥 포니 때 나왔던 원자로 계속해서 50년이고 60년이고 더 연장해서 쓰자라는 게 얘네들 얘기인 거거든요. 네. 화력발전소도 약속해놓고 지어놓은 거 있잖냐. 그러니까 이 화력발전소 계획했던 거는 원래대로 다 짓는다고 확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기부 협약 단계에서 화력발전소에 대한 그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라고 하는 기후협회 그 요구가 있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노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예정이 돼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노를 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다 포기했다고 기사가 나갔어요. 얼마나 이게 기레기들이 취재를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알고 하는 거죠, 예. 아니고. 그래서 그 기후협약 참여해서 40% 뭐 줄인다고 하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기끌어도 화력발전소 다 없앤다 이러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아니라고. 우리는 석탄발전소 건립 안 한다고 여기서 얘기 못 한다. 이건 우리 국가 안에 내정이 돼 있으니까. 대신에 그와 상응할 수 있는 만큼의 탄소 절감 정책을 내놓고 점진적으로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석탄 발전소가 원래는 석탄을 가스화해갖고 가스 발전소로 구동하게끔 하는 게 원 계획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계획을 안 지키게 되면 차라리 LNG 발전소로 전환하거나 이러한 설비나 설계 용역 변경이 가능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계획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한국 자체적인 변화를 준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약속 못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 점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다, 한국은. 저렇게 갖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일본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32% 줄일게요. 왜 30인데요? 환경부 장관이 31을 좋아해요. 뭐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 대한민국의 발전은. 그 고유즘이 고유심이 신지로 46인가? 49. 49인가? 뭐 하여튼 아니, 그 숫자가 갑자기 떠올랐다고. 예, 숫자가 떠올라서 줄였다. 지 멋대로 뭐 9%인가 11%인가 올려버린 거잖아. 46이네. 46. 그래서 걸그룹이 그 46 들어가는 그 48인데? 2명 빠졌잖아. 아, 2명 왜 빠졌어요? 나이 들어서 힘들었나 보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대책 없이 막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네. 네.